새벽 2시 또다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밤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2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태영입니다.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저 역시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 어머니가 밤마다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78세가 되시면서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어요. 밤 11시에 주무시러 가셔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나셨죠. 그리고는 아침까지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해 하시면서도 밤만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 시간의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병원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환자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77세 이정화 어르신은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새벽 3시면 꼭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수면제를 복용해 보셨지만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정화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들게는 해주지만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약물 의존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고 주무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들게 해주지만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해요.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걸까요? 노년기에는 수면 구조 자체가 변화합니다. 깊은 잠의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요. 또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 때문에 밤중에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불면으로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연구를 통해 약물 없이도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났을 때 다시 잠들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깨면 그대로 새벽까지 뒤척이시는데 사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제가 개발한 5분 수면 루틴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조합한 것입니다. 호흡법, 근육 이완법, 심리적 안정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특별한 도구나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기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워요. 불면증의 진짜 원인을 알아보면 대부분 깨어난 후 다시 잠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깨어난 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잠이 완전히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깨어나면 시계부터 확인하시죠? 이것부터 잘못된 행동이에요. 시계를 보면 몇 시간을 잤는지, 얼마나 더 자야 하는지 계산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잠들지 못한다는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면증이 만성화됩니다. 제가 개발한 5분 수면 루틴의 첫 번째 단계는 4-7-8 호흡법입니다. 이는 요가에서 사용하는 프라나야마 호흡법을 수면에 맞게 응용한 것이에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후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상태로 만드는 신경이에요. 또한 숨을 오래 멈추고 천천히 내쉬면서 심박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4, 7, 8 리듬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각자 편한 속도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면 몸이 이완되기 시작해요. 82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 호흡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하루 이틀 해보시더니 정말로 빨리 잠이 온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특히 숨을 내쉴 때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전신근육 이완법입니다. 이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각 근육 그룹을 의도적으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이에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이마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발가락에 3초간 힘을 주었다가 힘을 뺍니다. 그러면 힘을 뺀 후에 더욱 깊은 이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등,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을 줄 때는 정말 꽉 줘야 하고 힘을 뺄 때는 완전히 풀어주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80세 윤기석 어르신은 전신 근육 이완법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평소 어깨와 목이 자주 아프셨는데 이 방법을 하고 나면 근육통도 사라지고 몸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윤기석 어르신은 특히 근육을 이완할 때 몸이 침대 속으로 푹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셨어요. 세 번째 단계는 생각 덜어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면 온갖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있던 생각들이 조용한 밤에 더욱 또렷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머릿속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침실 옆에 작은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걱정되는 일이나 내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글로 적으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정리되고 더 이상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복 문장 집중법입니다. 이는 명상에서 사용하는 만트라와 비슷한 원리예요. 간단하고 긍정적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편안해지고 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다. 나의 몸은 완전히 이완되고 있다 같은 문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문장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장 자체의 리듬과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마치 자장가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뇌의 활동이 점점 둔화되면서 수면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79세 김영숙 어르신은 이 방법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김영숙 어르신은 평소 걱정이 많으시고 예민하신 편이었는데 반복 문장 집중법을 사용하면서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같은 문장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낮잠 활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올바르게 활용하면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시간과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에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20분은 깊은 잠에 들기 전 단계까지만 자는 시간이에요. 이 정도 시간이면 피로는 회복되지만 밤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낮잠을 잘 때는 완전히 누워서 자기보다는 의자에 기대거나 소파에서 자는 것이 좋아요. 너무 편안한 자세에서 자면 깊은 잠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또한 알람을 맞춰두어서 정확히 20분 후에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75세 조명의 어르신은 낮잠 활용법을 통해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조명의 어르신은 오전에 집안일을 하시고 오후 2시쯤 15분 정도 눈을 붙이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녁 시간까지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히려 더 깊이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5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하면 대부분 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5분 안에 잠들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 자체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좋은 휴식이 되니까요. 잠들지 못하더라도 몸은 충분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방법들은 잠들기 전에 미리 연습해 볼 수도 있어요. 저녁 시간에 호흡법이나 근육 이완법을 연습해 두면 밤중에 깨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조성도 중요해요.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고 커튼이나 아이 마스크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아요.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구도 신경 써야 해요. 베개 높이는 목과 어깨가 편안한 높이로 맞춰야 하고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불은 계절에 맞게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을 선택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한 환자분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81세 한철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밤에 2번에서 3번은 꼭 깨어나셨고 한 번 깨면 1시간 이상 뒤척이셨습니다. 한철수 어르신께 5분 수면 루틴을 알려드린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밤중에 깨어나시긴 했지만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사용하면 10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큰 변화가 있었어요. 깨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철수 어르신은 오랜 기간 약물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끊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크게 개선된 것이죠. 73세 신미경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신미경 어르신은 남편을 간병하시느라 스트레스가 심하셨고 그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셨었거든요.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걱정거리들 때문에 1시간 넘게 잠들지 못하셨어요. 신미경 어르신께는 특히 생각 덜어내기 방법과 반복 문장 집중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걱정되는 일들을 종이에 적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같은 긍정적인 문장들을 반복하면서 자신감도 회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3일에서 일주일 안에 효과를 경험하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약물과 달리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근육 이완법은 신체 긴장을, 심리적 방법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해주죠. 하지만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호흡법이 가장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은 근육 이완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이런 방법들과 함께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카페인을 피하며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아요. 운동도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까지만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가 적당해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78세 이순덕 어르신은 이런 생활 습관 개선과 5분 수면 루틴을 함께 실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어요. 이순덕 어르신은 이전에는 낮에도 졸리고 피곤해서 활동량이 적었는데 밤잠을 잘 자게 되면서 낮 시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우울감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매일매일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5분 수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4-7-8호흡법, 전신 근육 이완법, 생각 덜어내기, 반복 문장 집중법, 낮잠 활용법.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호흡법의 리듬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육 이완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 방법들을 몇 주간 시도해 봤는데도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다른 질병이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수면 위생과 이완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호흡법을 연습해 보시고 침실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밤중에 깨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만에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좋은 잠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믿어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이 시작됩니다.